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CEO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해석이 필요한데 우선은 이제 좀 결론적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토론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두 명의 나르시시스트가 그냥 두 명 다 늙었다는 느낌이 전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좋은데 그냥 이렇게 뭐 연세가 드셨다. 근데 느낌이 그러니까 막 새로운 건 이번에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뻔한 이야기들을 뻔하게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뭐 이 인터뷰를 갖다 잘 진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이거예요. 예. 이런 단어만 계속 남발하면서 그냥 인터뷰로 그냥 트럼프에게 말할 기회를 확 풀어줬는데 트럼프도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안 했다. 물론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우선은 또 이 일론 머스크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를 지지했었고 첫 2016년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투표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민주당 지지했나요? 민주당 지지했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히 오바마 정부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적인 지원도 많이 해줬고 특히 오바마 정부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처음으로 끄집어냈던 정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주당 친화적인 정부였던 그러니까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스페이스X의 이거를 뽑아내느냐 안 뽑아내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민주당 정부에 친화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정기의 1차 트럼프 집권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 자문 고문으로 백악관에 비정기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때 언제 그것을 그만두냐면 트럼프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할 때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구의 온도를 뭐 2.5도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을 정부가 의무화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탈퇴를 합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서 나 그럼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다 해서 백악관 고문직을 사퇴를 하게 되죠. 자, 이랬던 트럼프가 왜 갑자기 이랬던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는 두 가지 입장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고 그리고 X까지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트위터죠. 갖게 되면서 뭐 여기에 이제 가장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낳고 있어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는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다. 이것이 심지어는 가짜래도. 왜냐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해리스의 누가 봐도 AI가 만든 AI로 만들어서 해리스가 대단히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공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짜 영상이었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했더니 딱 하나 썼어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이것이 뭐든지 간에 그거는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다. 근데 되게 조금 무책임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좀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나르시시즘이 되게 강화된 거는 맞아요. 그거는 월터 아이작슨이 썼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전기에도 나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외로운 상황이 되면서 합법적인 마약을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우울증에 심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먹게 되면서 욱하는 성질이 나오게 되고 그때마다 쓰면서 대단히 반유대인적이고 반인종적인 이런 발언들도 서슴없이 하거나 그러한 글들을 흔히 말해서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 자체가 조금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월터 아이작슨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자꾸 이번 토론에서도 보면 트럼프를 갖다가 친환경적인 걸로 자꾸 바꾸려고 일론 머스크가 시도를 해요, 몇 번. 그래요? 네. 그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석유 기업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50년, 100년 안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당장에 우리가 이 석유 기업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지만 50년에서 100년 하에 지구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예, 일론 머스크.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자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온난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온난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좀 설득을 하려고 해요.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가 얘만 하다가 왜냐하면 자기가 외교 정책할 때 뭐 이민 정책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트럼프가 또 특유의 그 가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그냥 얘만 했거든요. 그냥 수긍만 하다가 그나마 환경 문제에서는 조금은 트럼프를 다독이듯이 되게 강한 입장으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독이면서 나도 그렇다. 석유 기업을 악마하고 싶진 않다. 악마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니 트럼프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둘이서 합의한 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기업 정책에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했더니 트럼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내가 당선이 되면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적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맞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맞장구를 치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다른 기업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네들은 안 도와줘도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의 지능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정부가 뭐 보조금 더 주고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오바마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선 거군요. 넘어선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넘어섰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배터리 보조금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중국산이 아닌 특히 한국 배터리들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정부 보조금 엄청 받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4680 배터리 지금 열심히 R&D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기는 한국 배터리 공장 포도하고 GM 같이 만들면 스텔란티스 보조금 받네? 에이, 자기도 초기에는 보조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스페이스X도 엄청 그렇죠. 돈 받고. 초기에는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자기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제발 AI에 대한 간섭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뭐 다음 주인가요? 이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또 AI 규제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건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법이거든요. 너무나게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을 갖다가 주는데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AI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을 이 빅테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연방에서도 자꾸 안전을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특히 심한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태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정부의 정당한 안전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태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AI에 대한 규제만 풀어주면 FSD가 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고 로보택시가 좀 더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 입장에서 정책 이슈를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과 AI에 대한 규제 완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전기차 지원은 이제 테슬라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AI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합의를 본 거예요. 토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소정의 성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설득을 완화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일패. 하지만 시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앞부분의 것들은 뭐 이민 정책, 뭐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정책,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또 가짜적인 뭐 잘못된 정보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만 그 팩토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거기에 해리스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정부하고 해리스를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그리고 그때도 트럼프도 엄청나게 정부 재정을 높여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사람들에게 몇천 달러씩, 5천 달러씩, 8천 달러씩 주고 그랬다. 그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소비가 진작되면서 물가가 확 올라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트럼프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제동도 안 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얘만 했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할 말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네요. 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쪽하고 그 다음에 AI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켜 달라. 그래서 1승 1패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에서는 1패를 했지만 AI 규제에 대해서는 1승을 했고 사실은 이것은 부통령 후보인 벤스에게도 이미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지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론 머스크는 되게 이 변동성이 큰 인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실망했거든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지지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더라도 뒤로 지지하면 되지. 우리나라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 어디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뒤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을. 근데 그 티내고 하나요? 이거는 오늘 기업 리스크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또 높잖아요. 역전을 해서. 높아졌죠. 7월 13일 뭐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가 거의 이길 것 같다가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지금 크로스오버가 생겼단 말이에요. 골든 크로스오버가 생긴 상태에서는 지금 트럼프도 좀 초조해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과연 얼마나 득이 될지. 그래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또 손해로 올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저는 트럼프 지지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왜요? 어차피 민주당이 이겨도 AI 된 규제는 계속할 거고 내가 트럼프 지지해준다고 해서 쟤네가 나를 더 규제할 건 아니고 똑같이 규제할 거니 지금 AI 규제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가지고 있고 메타도 가지고 있고 아마존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지고 있고 오픈AI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더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LL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FSD하고 로보택시는 특히 FSD는 테슬라의 사원을 건 지금 FSD는 어떤 교제 이슈가 있어요? FSD가 지금은 슈퍼바이즈드 감독하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 테슬라 입장은 13부터는 감독이라는 게 핸들에 손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핸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주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FSD 이제 버전 13에서는 언슈퍼바이즈가 나올 거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슈퍼바이즈는 뭐냐면 비감독하에 그래서 그 딴짓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셔도 되고 창밖 보셔도 되고 옆 화면 보셔도 되고 넷플릭스 보셔도 되고 이런 상황까지 하는 것이 이제 FSD 버전 13인데 이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술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이때부터 사고 나면은 테슬라가 책임져야 돼요. 테슬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동차 보험회사를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놨지만 FSD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회사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 있는 미국의 뭐 나머지 법무부라든지 상무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에 종합적인 연방 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FSD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명운이 연방 정부의 허가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 여기다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 머스크는 트럼프가 베팅을 한 거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주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주는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지를 했을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 딜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그 딜 안 하고서는 이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해줄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게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상태인 기술인가요? 라고 본인들은 그 테슬라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지금 12.5가 나왔는데도 사람 평가들은 충분히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어떠한 예를 들자면 벤츠가 내놓고 있는 뭐 제한된 영역에서 눈 비 오고 저녁 밤 해가 지면 못 쓰는 이 레벨 3보다는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5에서 13으로 가는 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2025년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2026년 상반기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허가받게 되면은 로보택시로 가는 거는 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연방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라든지 시정부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로 들어왔을 때 그 시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로보택시로 가지 않더라도 FSD가 13을 허가받아서 언슈퍼바이즈 비감독이라는 게 나오면 FSD를 채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매달 99달러씩 내는 사람들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 매출이 대단히 중요한 매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허가를 해주면
유럽에서도 허가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중국은 독립적으로 허가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큰 3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서 FSD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이 FSD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것이 지금 모델 3가 성공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듯이 FSD 매출을 만들면서 테슬라가 성장하기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데 하필 이거는 정부의 허가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꾸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트럼프에다 베팅을 하는 거고 어차피 민주당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안 도와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판단 미스인지 옳은 판단이었던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런 거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아니 저 CEO가 저렇게 특정 정신을 지지하고 하니까 이건 정말 CEO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강 박사님은 그 행동을 좋아하진 않는다고 네, 하셨지만 네.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되면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FSD 버전 13을 빨리 허가를 받고 거기 선점하면서 자율주행차를 전 세계적으로 쫙 리드해 나갈 수 있어라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있고 리스크는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렇지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기회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하고 있는 나고 또 거잖아. 이제 또 하필이면 시점이 바이든이 계속 있고 해리스가 나오기 전인 7월 13일 이 암살 시도에 의해서 이 귀에 총알을 맞을 때 그때 공개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X에서 뭐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뭐 이러한 2시간 토론을 한 거가 너무 대단한 배려가 서로 상호의 이익에 맞았던 거죠. X의 트래픽을 좀 더 가져오고 싶었던 거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X를 좀 더 많이 사용해주길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X에서 강제 탈퇴를 당한 이후에 2021년 의회 난동 사건 이후죠. 그 이후에 사실 2022년에 이제 스루스 뭐 소셜 미디어라고 자기만의 소셜 미디어를 만들었죠. 소셜.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X로 와주기를 일론 머스크는 원했던 그냥 X 플랫폼으로 보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다고 좀 볼 수 있는데 130만 명 정도가 최대로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크게 이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언론에 화제가 됐던 거지. 여러분 폭스뉴스의 하루 저녁 뉴스의 시청자들이 300만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동시간대 시청자들이 미국에서 300만이 넘기 때문에 한 4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350만에서 400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익스닷컴에서 봤던 그 수가 130만 명이 미국에서 기록적인 수치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여기에서 중도층이 보면서 나는 카멜라 해리스하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 헷갈렸는데 도널드 트럼프 헷갈렸는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로 굳혔어라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영향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선의 결과에 큰 변화 주지 않을 거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봤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공화당 지지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세계의 언론, 미국의 언론, 유럽의 언론, 그다음에 한국의 언론도 이런 일론 머스크가 미운 거예요.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특히 이제 진보 언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일부 캘리포니아에서 골스 민주당 지지자들은 테슬라를 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어떤 기업이 이제 한국에 뉴스가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회사용 차량을 갖다가 법인 차량을 안 사겠다 열받아서 트럼프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니까 이 독일 기업이거든요. 두스만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올리브영 같은 기업이에요. 거기 회사 차량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통업체인데 트럭이 중요한 거지. 이러한 리무진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무진으로 배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100대도 안 되는 이런 회사 차량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이제 해외 언론에 타고 이것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기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냉철한 분석을 해주셨네요. 본인의 어떤 사회적 의견과는 또 반대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월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AI 시대에서 트럼프, 머스크 밀월 한번 파헤쳐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보기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